지난달에 중국에서 공산당 당대회 열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당대회 도중에 끌려갔던 후진타오 전 주석 얼굴에 트위터 전 CEO 얼굴이 올라가 있고 시진핑 얼굴엔 일론 머스크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전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인도계 사람들 얘기했었잖아요. TMI이긴 한데 원래 대본에는 인도계 인사 중 한 명으로 아그라왈 트위터 CEO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CEO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날아가면서 저희 PD님이 급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CEO뿐만이 아니라 주요 자리에 있던 트위터 임원들도 잘라냈고 정규직 직원 절반 정도를 해고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들 80%도 추가로 해고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듣동라라면 알아야 할 국제정세 이야기 듣동라 월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쓰는 TLDR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Too Long Didn't Read의 줄임말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너무 길어서 안 읽음 뭐 이런 건데요. 우리로 따지면 요약 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들이 아무리 인사이트가 있고 분석이 뛰어난 좋은 글을 써도 길면은 사람들이 그냥 TLDR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미국 언론에서 그냥 먼저 TLDR이라고 쓰고 요약한 내용을 짧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글을 안 읽기도 하지만 언론에 대한 신뢰도까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 방송 뉴스를 신뢰하는 사람은 1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바로 트위터입니다. 짧은 글로 쉽고 빠르게 소통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생각해보면 뭐 예전에는 기업 CEO나 정치인들이 할 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요즘에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머스크도 트위터를 인수한 겁니다. 머스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트위터가 시민 저널리즘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하거나 사업적인 목적도 깔려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갑부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언론을 인수하는 게 낯선 일은 아닌데요. 그게 이제 소셜미디어로 넘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난리통 중심엔 머스크가 야심차게 출시한 트위터 블루라는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트위터 유료 서비스는 작년에 처음 나오긴 했는데요. 머스크는 이 서비스 가격을 기존 3.99달러에서 7.99달러로 올리고 기능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요즘 환율로 따지면 10,000원 정도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뭐냐?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내면 이름 옆에 파란색 인증 딱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원래 트위터는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하게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공식 기관 계정에만 파란 딱지를 붙여줬거든요. 일종의 인증마크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난리가 난 건 이제 사칭이 너무너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돈만 내면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파란 딱지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예수다, 아니면 트럼프다 라고 주장하는 계정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가벼운 해프닝으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웃지 못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일라이릴리 계정을 사칭한 한 계정이 인슐린을 이제 무료로 풀겠다라고 써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인슐린 가격은 메디케어 문제랑 얽혀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본 계정이 이 난리를 수습하기 전까지 사칭 계정의 트윗이 바이럴이 됐는데요. 결국 이 일라이릴리는 이미지 타격을 입어서 주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자 출시 일주일도 안 돼서 트위터 블루 서비스를 중단하긴 했는데요. 머스크는 이게 별게 아니라는 듯이 사칭 계정을 구별해내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곧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유료 서비스는 사칭이 쉽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파란 딱지가 붙은 사람들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돈으로 계층화하려고 한다는 트위터 전 직원의 비판도 나왔는데요. 현실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인 온라인에서조차 돈을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의 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머스크가 이 정도 비판에 순순히 물러날 사람은 아니긴 하잖아요. 또 절대 지지 않고 일일이 대응을 했습니다. 8달러짜리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는 잘만 사 먹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 라는 밈을 올리거나 피드백은 고마운데 8달러는 일단 내라 라고 하면서 일일이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It's only $8 a month. Although for some people that
were complaining about that, and these are people who pay more than that for their latte. I'm going to be one of your Twitter Blue customers. Thank you. 지금은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물러나긴 했는데 절대 포기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트위터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머스크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외신 칼럼도 있더라고요. 이 칼럼을 요약해보자면 둘 다 부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을 퍼뜨린다는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머스크를 좀 기업한 트럼프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두 사람의 공통점을 덧붙여 보자면요. 트럼프도 머스크처럼 소셜미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예요. 한때 막 트위터 고인물이라고까지 불렸던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했던 2020년 대선이 막 조작됐다라는 트윗을 여러 번 올리면서 결국 트럼프의 계정은 영구 정지가 됐었죠. 이렇게 SNS에서 쫓겨난 트럼프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소셜미디어를 그냥 자기가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근데 트위터를 떠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갖고 2020년과 같은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 트루스 소셜이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의 미래 모습일까요? 머스크도 트위터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가치가 바로 표현의 자유거든요. 스스로를 표현의 자유 절대론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머스크는 트위터가 트럼프 계정을 삭제한 걸 두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인수를 하고 난 뒤에는 트럼프 계정 정지를 이끌었던 비자야 가데 최고 법률 책임자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이런 머스크는 트럼프 계정을 복구할지 말지를 두고 투표에 붙였고 결국 진짜로 트럼프 계정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트럼프는 다시는 트위터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머스크의 이런 기조, 운영 정책 때문에 트위터의 가짜뉴스가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위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투표기가 와이파이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거나 부정투표가 이뤄졌다라는 음모론들이 Stop the Steal이라는 해시태그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해시태그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통령 자리를 도둑맞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 구호이자 해시태그인데요.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이런 음모론이 바이럴되는 걸 좀 막아달라라고 트위터에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그 삭제 요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머스크를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성이나 비백인 같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직후에 일주일 동안 흑인이나 LGBT를 향한 혐오 표현이 늘어났다라는 분석 보고서도 나왔더라고요.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트위터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일주일 동안에만 연평균 언급량의 3배 정도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머스크의 가치관 때문일까요? 트위터의 정책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화이자나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은 트위터에서 광고를 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머스크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주장대로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도 표현의 자유니까 그냥 둬야 할까요? 여러 가지 논쟁이 오가는 와중에 머스크는 자신이 해고한 일부 직원들에게 실수였다면서 돌아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트위터 코리아의 일부 직원들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한테는 머스크가 재택근무는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내년에 트위터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해왔던 점심도 이제 돈을 내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트위터 내부 상황은 카오스입니다. 이런 와중에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요. 트위터를 사랑했던 헤비 유저들은 트위터를 점점 떠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영 기자가 지난주에 빅테크 실적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여러 이유로 규모를 좀 줄이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유독 트위터를 갖게 된 머스크의 태도가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머스크, 정치인이 아닌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듣동러가 알아야 할 국제정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